무안의 또 다른 신축 공동주택에서 곰팡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새고 벽지와 바닥 모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도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군공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군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가 신설됐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진료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의 대학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사립대 연합이 대면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무안 오룡지구 신축 아파트에서 또다시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비슷한 상황에서 세 곳 모두 연이어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강마루 시공이 된 바닥에는 주황색을 띤 곰팡이가 득실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입주가 시작된 무안 오룡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의 모습입니다. 입주 예정자는 새 집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곰팡이가 핀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제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참 난리도 아니었고 마루 틈새 거실뿐만이 아니고 전방이 그 마루 그 틈새 사이로 곰팡이가 다 올라왔고 또 그 벽지 옆면 사이로 이제 곰팡이가 다 올라온 거를 보고 참 많이 속상하고 이제 답답한 상황이고. 사전 점검 과정에서 접수된 하자 신고는 모두 19,000여 건. 시공사 측은 곰팡이 핀 자재를 서둘러 교체하는 등 하자 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해당 아파트는 이미 지자체의 사용 승인이 떨어진 상태. 공무원들은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결국 감리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감리 보고를 위해서 증대 하자 없는 걸로 판명을 나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많이 이행 안 할 때는 계속 할 수 있게끔 부축도 하고 지도 감독을 설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무안 오룡지구에서 하자 논란이 불거진 신축 아파트는 3곳. 허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허술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인허가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하는 그 행정 공무원이지 기술 쪽 파트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간다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제대로 보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도는 돼 있지만 이 제도 운영의 어떤 실효성 부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연이어 하자 논란에 휩싸인 무안 오룡지구. 시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사 품질이 떨어져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남권 의대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 지사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앞서 전남과 광주, 무안의 3자 회담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이전 부지 확정을 목표로 먼저 이전 예정 부지를 결정한 뒤 광주의 민간공항을 이전하고 지원 규모를 확정하는 순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각각 나주와 목포, 순천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며 순천도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출생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1세부터 18세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한 만큼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 영암군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가 생겼습니다. 영암군은 영암보건소와 3호 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암은 올해 7월 기준 신생아부터 18살 인구가 6,023명으로 집계됐으며 그동안 소아청소년 전문의나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9월 안에 조사기간 연장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과 국회 대토론회 개최, 특별법 시행령 보완 개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정부 중앙지원단의 업무보고 체계화와 국정감사 시 여순사건위원회 조사, 2년 6개월 동안 9%에 그친 희생자 유족 결정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방 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 지역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 30을 통해 구상하는 청사진과 이를 위한 전략을 들여다볼 텐데요. 앞서 글로컬 대학 30에 지정된 순천대학교와 지정에 도전하는 목포대, 동신대 연합의 계획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가장 먼저 글로컬 대학 30에 지정된 순천대학교.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지자체, 기업과 협력을 이뤄 3대 특화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학과 구조 개편을 완료했고 9월부터 각 분야별 캠퍼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흥과 순천 등에서 현장 실무 교육이 진행돼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글로컬 대학의 핵심은 지역과 함께하는 동반 성장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글로컬 대학 기반 조성과 계획 수립에 전력을 다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글로컬 대학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비 지정에 이어 본 지정에 도전하는 또 다른 전남 지역 대학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립목포대와 사립대 연합은 최근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대면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목포대는 해양 특성화 대학 실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살려 무탄소 선박과 친환경 해양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 도립대학과의 통합을 추진해 전남 서남권 거점대학교로서의 입지를 다져갈 계획입니다. 목포대학교는 전라남도의 그린 해양 산업의 대전환을 리딩하는 그러한 대학이 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대학교와 통합을 통해서 석박사까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전주기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갖추게 되는 그런 국립대학이 됩니다. 동신대와 초당대, 목포과학대가 힘을 합친 사립대 연합은 소수 다품종 교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중점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육성해 지역에 머무는 청년을 늘려 소멸 위기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전공과 학과 선택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산업체 등에서 전문 교원들을 수급할 예정입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반 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별로 이러이러한 스킬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소수 다품종으로 전공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그 학생들을 좀 배출해서 그 기초 지자체별 기반 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요. 지정되면 국비 1,00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대학의 생존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글로컬 대학 30. 전남 지역 대학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공통적으로 구상하며 뛰어든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151만 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수입니다. 전체 1,852만여 채 가운데 8.2%나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많지만 도시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죠. 빈집을 방치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붕괴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죠. 동네 전체 경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떠나죠. 빈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결국 지역이 침체되고 소멸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 소멸 시계를 늦춰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인과 예술인들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전북 익산시의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 그리고 빈집을 호텔로 만들고 야외 정원을 꾸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마을 18번지가 정원, 또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지로 재탄생시킨 충남 홍성군의 빈집 함께 써유. 일본은 어떨까요? 900만 채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인 도쿄는 빈집을 노인보호시설, 학습지원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교토시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렵다면 깨끗하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주민 쉼터나 작은 정원으로 가꾸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871채의 빈집 철거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활용 노력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집의 아름다운 반란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순천 주암댐을 찾아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기후대응댐 후보지 3곳인 순천, 화순, 강진군수와의 면담에서 기후대응댐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최대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계획에 반영한다고 해도 완공까지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하루빨리 시작하는 게 주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댐 건설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몫의 수계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가 오랫동안 개인 계좌로 수강료를 관리한 목포 시립국악원의 허술한 운영을 놓고 지방조례를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시립국악원의 경우 원장과 원감, 교수 또는 강사 3명을 두고 원감은 교수가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내부 독식이나 줄 세우기,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법이자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 원감은 전국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위촉하고 교수나 강사는 3명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강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악원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거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하며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마약범죄 수사팀이 신설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남경찰은 6일 순천경찰서에 사무실을 둔 마약범죄 수사계 동부팀이 공식 출범하고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의 마약범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동부권은 전남 치안 수요의 48%를 차지하는 만큼 마약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도가 섬 지역의 택배의 추가 배송비를 연중 지원합니다.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지원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며 연령 제한을 폐지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섬 주민이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하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내면 간단한 확인을 거쳐 본인 계좌로 직접 추가 배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